네. 안녕하세요. 위자드 형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저희 위자드 형과 함께하는 윈스턴, 로드오그 상대법 특강 같이 봤었죠? 정말 역시 위자드 형이구나. 역시 위자드 형은 오버워치계의 최고의 분석가 코치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정말 오버워치계 1타 강사다라고 하는 그런 점 잘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어, 경쟁전에서 윈스턴을 할 때, 혹은 스크립에서 윈스턴을 할 때, 로독으로 만나면 주저하지 않고 걱정하지 마시고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다른 영웅을요, 그렇죠? 다른 영웅을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답이 없어요. 근데 방법이 있긴 있어. 방법이 그러니까 윈스턴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특징을 좀 설명을 해보자면 일단 굉장히 좀 이제 잠깐만 여기 가져와야지. 굉장히 좀 윈스턴이라고 하는 굉장히 수직적이지 않습니까? 수직성. 그러니까 이 수직성을 잘 활용해서 그 위아래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그러니까 수직적인 맵, 뭐 눈마니, 아누비스, 뭐 볼스카야, 뭐 혹은 뭐 지브롤터 그런 맵에서 로드오그한테 각을 잘 안 주면서 도망 다니면서 막 2층 지형 활용하면서 어떻게든 살고 하면은 그런 데서는 로드오그 있어도 할만해요. 응? 로드오그 있어도 할만한데 근데 어 예. 그러면 할 만한데 그게 아니면 이거 좀 힘들 수 있어요.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로도그. 나는 왜 윈스턴을 못할까? 로도그 때문이지 뭐. 로도그. 여러분이 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로도그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절대 못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절대 못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수익성 있는 맵에서 좀 하시면 그나마 좀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거의 유일한 방법이야.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이 있는데 다이브 조합 있죠. 다이브 조합. 여러분들이 뭐 겐지, 트레이서, 윈스턴을 이제 같이 쓰면서 다이브 조합을 쓰시면 호그를 잡아낼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소리냐면 봐봐. 호그에 대한 특징을 내줄게. 호그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기동성이 없어. 기동성이 없고 그다음에 생존력이 없다는 거예요. 생존력이 약해요. 그리고 체력이 600인데 이게 체력 600인데 생각보다 잡기 쉬워요. 뭐 디바처럼 아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헤드 맞추기도 꽤 쉽거든요. 트레이서 같은 거 하면 그죠? 그래서 몸집이 또 크기 때문에 트레이서, 겐지, 위스턴이 포커스를 하면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이거 호그를 빠르게. 그래서 오히려 호그가 다이브한테 좀 은근히 약하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윈스턴 혼자 쓰는 조합이면은 그건 호그는 답이 없지만 그러니까 호그하고 윈스턴하고 1대1 상황이면 답이 없지만 다이브 조합으로 이제 상대편 로드오그를 잘 포커싱하면 충분히 가능성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 있어요. 상대편이 막 그 총알 2발, 3발 쏘기 전에 호그가 막 방벽 부수고 윈스턴 죽이기 전에 그 전에 상대편 그 호그를 잡아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제 그런 것들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브를 호그한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혹시나 이 방송 보시고서 정말 로드오그한테는 뭐 답이 없나 보다 윈스턴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나 본데 있을 수 있을까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렇죠. 다이브 하면은 할만해요. 다이브 하면 할만해요. 다이브 하면 할만합니다. 그래서 다이브 조합인데 상대편 로드오그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이브 조합 못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튼 할만하다라는 거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로드호그는 정말 잡기 힘들다. 하지만 수직성 있는 맵에서 좀 그래도 할만하고 그리고 다이브 조합을 하는 경우에 상대편 호그가 윈스턴을 죽이기 전에 상대편 호그를 죽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자, 기본 공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넘어가 볼게요. 기본 공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윈스턴이 한번 같이 볼까요? 어딨지? 자, 기본 공격 같은 경우에는 윈스턴이 자 탄창 100발에 재장전 1.5초, 초당 20회 공격을 하고 초당 60에서 65인데 여러분 봐요. 초당 60에서 65면 얼마나 약한 거야? 이게 초당 60에서 65면 얼마나 약한 거야? 이게 상상이 잘 안 가시죠? 상상이 잘 안 가시죠? 그래서 제가 그 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오버워치에서 가장 약한 캐릭터가 누굴까? 데미지 자체가. 아무래도 루시우나 메르시가 되겠죠, 그죠? 루시우나 메르시. 루시우가 초당 그 4발을 쏘죠? 근데 이 초당 4발을 쏘는데 한 발에 16 데미지를 맞춰, 그죠? 16 데미지. 그러면 계산기 한번 써볼까요? 계산기.
자, 그러면 16을 4발을 맞추면 데미지 64. 이거 4발을 다 맞추면 윈스턴하고 데미지가 똑같아요. 근데 윈스턴은 그러면 뭐 무조건 맞출 수 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윈스턴은 가까이 가야만 그렇게 딜할 수 있는 거고, 루시우는 뭐 물론 투사체고 뭐 약간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장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어요. 그죠? 윈스턴이 그럼 공격이 진짜 안 좋은 거야. 총알이 진짜 그 기본 공격이 엄청 안 좋은 거야. 심지어 루시우는 어떤 가능성이 있어요? 헤드샷 가능성이 있죠. 헤드샷 하면 데미지 몇 배? 2배. 128 데미지 넣을 수 있어요. 총알을 그 4발에 1초 만에. 그죠? 그리고 심지어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DPS 자체가 너무 낮아요. 윈스턴이 루시우보다 약하고, 메르시하고 비교를 해보면 좀 충격인데, 메르시 이 총이 공격이 좀 셉니다. 대략적으로 봤을 때 초당 5회를 발사하고 탄창이 아까 한 발 데미지가 20이니까 초당 100 데미지, 헤드샷을 다 맞추면 초당 200 데미지가 나와요. 그죠? 그러면 윈스턴이 거의 막 3배 4배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윈스턴보다 3배 4배 센 거예요 지금. 헤드샷 맞추는 가정이지만, 그러니까 물론 다 맞진 않겠지만, 그죠? 그래서 진짜 데미지가 굉장히 약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손브라급이라고? 손브라를 한번 볼까? 손브라는 가까이 가면 공격력이 꽤 세져요. 그래도 가까이 가면 꽤 세져. 보시면 초당 20회를 쏘지. 초당 20 곱하기 8하면 몇이야? 160이야. 무슨 소리야? 3배 세요. 3배. 손브라가 윈스턴보다 3배 세요. DPS가. 그러면 진짜 농담이 아니고 모든 영웅 중에서 가장 데미지가 약한 영웅이 뭐다? 윈스턴이다.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모든 영웅 중에서 가장 데미지가 약한 영웅이 바로 윈스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 모든 영웅 중에서 가장 약한 영웅인 윈스턴을 왜 할까? 고민을 해보자면, 근데 이게 최대 6명까지 타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총으로 동시에 6명까지 지질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데미지가 65까지 나오지만 6명을 동시에 공격하면 390 데미지가 나옵니다. 초당 390 데미지면 이건 또 말이 안 되는 수준이죠. 그죠? 그래서 그 테슬라 캐논이 광역 데미지를 입힐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잘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윈스턴을 플레이할 때 주요한 키포인트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윈스턴인 이제 플레이를 하면 아시겠지만, 이게 막 복잡합니까? 굉장히 스킬셋이 단순해요. 뭔가 막 화려하고 막 뭐 고민하고 막 그렇게,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만 화려하고 그런 게 없어. 뭔가 에임을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에임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이건 순수하게 포지셔닝과 상황 판단 능력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상황 판단 능력과 포지셔닝 차이가 여러분들 미로 선수 윈스턴 보면 와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윈스턴을 하면은 경쟁전에서 답도 없다, 윈스턴 개꾸졌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아주 단순한 캐릭터인데 단순하니까 더 어려워. 왜냐면은 진짜 그 조그마한 차이가, 그러니까 포지션의 조그마한 차이, 누구를 때리느냐의 조그마한 차이, 뭐 탄창을 관리하고 뭐 그런 조그마한 차이, 점프를 어느 정도의 높이로 하느냐 그런 단순한 차이, 뭐 팀과의 커뮤니케이션 하는 차이, 뭐 힐러한테 힐 받을 수 있냐 없냐 뭐 그런 위치 차이, 그런 조그마한 차이가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요, 윈스턴한테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 겁니다. 예. 같이 한번 볼게요. 그래서 총알 관리가 중요한데, 윈스턴은 잠깐만요. 동영상을 오랜만에 한번 켜볼까요? 동영상이 아니라 그 게임을 오랜만에 한번 켜볼까요? 위도보다 약하지. 위도보다 약할걸? 위도가 공격력이 몇이지? 보자. 위도가 그냥 기본 공격을 하면은 초당 10회, 한 발에 12니까 120이네. 120. 한 발에 120이네. 초당 120이면 데미지 2배인데? 자, 봅시다. 굉장히 약합니다. Now entering the temple of Anubis.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팁이라면 팁인데, 그 윈스턴을 할 때 제가 보통 평소에 다른 캐릭터 할 때 감도를 1.9를 쓰는데 저는 감도를 3을 써요. 이게 제가 알기로 코코 선수도
에임이 필요 없는 캐릭터, 그러니까 에임이 필요 없는 캐릭터라고 하면 어떤 게 있겠어요? 라인하르트랑 윈스턴 할 때는 감도를 높여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2배 가까이, 막 50% 가까이를 높여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팁을 좀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연습장을 갈 때 연습장. 여러분들이 윈스턴으로 에임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분들 고민해 보신 적이 없으시죠, 그쵸? 근데 윈스턴에도 에임의 차이가 조금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윈스턴에서 에임의 차이. 보시면, 자, 이거 좀 재밌는 거예요. 좀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봅시다. 보세요. 일단 제가 지금 중앙에 에임을 하고 있죠? 당연히 맞춥니다, 여러분. 당연히 맞춰요, 그죠? 당연히 데미지 들어갑니다. 중앙에서 제가, 여기 지금, 아직까지는 상대편, 그니까 이, 보스를 조준하고 있는 거, 조준하는 거에서 제가, 요 정도 내려가 볼게요, 요 정도. 데미지 닿죠? 조금 더 내려가 볼게요. 요 정도. 잠깐만요. 그래서 이 정도 높이, 이 정도 차이 있죠. 이 정도 차이만큼 아래로 조준하면은 데미지가 들어가요. 근데 위로 조준하면은 좀 더 높이까지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예전에 실험을 해본 내용인데 약간 아래로 조준하는 것보다 아래로 조준했을 땐 잘 안 맞는 느낌이 좀 있는데 위로 조준하면 좀 더 잘 맞는 느낌이 있어요. 좀 더 편안하게 좀 맞추는 느낌이 있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위로 조준하면 좋은 게 뭐냐면 특히 여러분들이 겐지 잡으실 때 겐지가 어떻게 하냐면 아시겠지만 겐지가 걔 땅바닥에 있다가 2단 점프를 뛰지 않습니까? 근데 조준을 이쪽에 하면 2단 점프 할 때는 못 맞춰. 근데 만약에 조준점을 애초에 여기 위에다가 조준하고 있으면 겐지가 땅바닥에 있든 아니면 2단 점프를 하든 계속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상대편 겐지다. 그러면 그냥 요쯤에다가 그냥 이러고 있으면 계속 맞는 거야. 계속. 어떤 느낌인지 아실까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실험을 해본 내용입니다. 약간 위쪽으로 조준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위쪽으로 조준하는 게 좀 더 좋다고 생각해요. 위쪽으로 조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탄창이 보시면 봐봐요. 지금 일단은 5초 동안 쓸 수 있다라는 거고 5초 동안 쓸 수 있다라는 거고 5초 동안 쓸 수 있는데 초당 데미지가 60 정도니까 그러면 대략적으로 300 데미지를 낼 수 있어요. 그쵸? 300 데미지면 만약에 아나가 풀피인 상황에서 자기한테 수류탄을 쓰면 300 데미지야. 거기서 루시우 힐을 1이라도 받으면 1대1 상황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윈스턴이 혼자 아나를 쫓는 상황이면 탄창 하나로 못 죽일 수 있어요. 그쵸?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체력 300인 그러니까 대상을 한 탄창으로 잡을 수 있지만 혹시라도 이렇게 만약에 윈스턴이 순간적으로 데미지를 못 넣는 상황이 나온다던가 아니면은 그 다른 팀원한테 도움을 살짝이라도 받는 그 상황이 나오면 300 체력을 한 번에 못 죽이게 돼요. 근데 이게 재장전을 하는 시간이 1.5초거든요. 그러면 재장전을 하는 시간 동안 원래 데미지를 받고 있던 내가 쫓고 있던 그 상대편 캐릭터가 도움을 받아서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한 탄창으로 상대편을 죽이고 싶을 때가 있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지금 한 탄창으로 어떻게 하면 가장 높은 데미지를 뽑아낼까 생각을 해본 거야. 한 탄창으로. 나는 내가 재장전을 하는 동안 상대편이 도망가 볼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때 그래서 프로들이 윈스턴의 평타를 섞는 거예요. 평타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총알을 총 쓰고 평타 이러면 그 총알을 가장 적게 쓰면서 가장 높은 데미지를 뽑아낼 수 있어요. 한 탄창으로. 이해가십니까? 근데 만약에 상대편이 금방 죽을 수 있는 상황이다. 막 오래 살아남을 확률이 없다. 그러면 그냥 계속 총만 쏘는 게 좋아요. 왜냐면 평타를 섞으면 그 DPS 자체, 그러니까 초당 데미지 자체는 평타를 섞을 때가 더 떨어져요.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상대편이 한 탄창이 안 죽을 것 같다. 그럴 때는 평타를 섞어주면 되고요. 오케이? 그리고 한 탄창에 죽일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냥 이렇게
혹은 상대편이 여러 명이다. 예를 들어서 루시우하고 아나하고 동시에 때리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광역딜. 이해 가십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 정도가 기본 공격. 워낙 단순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많이 설명할 게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죠? 많이 설명할 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점프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점프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기동성이 가장 좋은 탱커예요. 기동성이 가장 좋은 탱커. 너무나 기동성이 좋은 탱커. 라인하르트 돌진 쿨다운도 꽤 길고, 뭐, 예를 들어서 디바하고 내가 직접적인 비교를 할 수 있는데, 디바가 쿨다운이 몇 초냐면, 볼까, 디바? 잠깐만. 디바가 쿨다운이 5초인가 6초인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쿨다운 자체는? 디바가 부스터가 쿨다운이 5초. 그쵸? 5초인데, 보면 차이가 뭐냐면, 디바는, 일단, 봐봐. 내가 여기, 지금 이 자리, 여기 선 있는 자리에서 부스트를 쓰면, 요 정도까지 날라올 수 있어요. 요 정도까지. 그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날아가는 게 지금,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부스트가 지속되는 중간, 그러니까 날아가고 있는 도중에는 쿨다운이 안 내려가. 이게 부스트가 끝나야 쿨다운이 내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윈스턴은 보면 쓰자마자 바로 날아가고 디바보다 더 빨리 날아가고 그리고 쓰자마자 쿨다운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더 조금 날아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멀리까지는 아니지만 특히 더 높게 약간 좀 요런 느낌으로 비슷하게 날아오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그죠? 이렇게 날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날아갈 때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뭐 포물선으로 날아가느냐 방향이 윈스턴 점프에 대한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게 땅바닥이라고 치면 이게 왜 점이 있어? 이게 땅바닥이라고 치면 점프가 그냥 그 상대편 바로 보고서 에임하면 점프 이렇게 날아가겠죠. 그 다음에 약간 좀 포물선으로 날아갈 수 있겠고, 그죠? 그 다음에 완전 높이 훅 뛰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날아가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쵸? 다 각자 장단점이 있어요. 자, 1번 점프의 장점은 뭐냐면, 1번 점프의 장점은 빠르게 상대편한테 도달한다는 거야. 예를 한번 들어볼까? 봐봐. 내가 지금 이 보스를 내가 죽이고 싶어. 피가 지금 없어. 저 보시 예를 들어서 왼쪽 폭 개피 막 우리 팀이 그래. 왼쪽 폭 피 1 한 대 이러고 있어. 그러면 내가 점프를 1번처럼 할까 아니면 2번처럼 할까 아니면 3번처럼 할까? 가장 빠르게 가는 게 중요할 거 아니야. 혹시 이 보시 왼쪽 보시 안 와여가지고 아나가 수류탄 쿨다운이 올 수도 있고 막 아니면은 자리야 방벽을 봐줄 수도 있고 모르는 일이니까. 오버워치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최대한 빠르게 가는 게 중요하니까 어떻게 점프하면 된다? 1번처럼 그냥 빠르죠? 이해 가십니까?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야. 이번에는 이제 오른쪽 보시 개피야. 근데 여기서 내가 3번 점프를 했어. 3번 점프. 극단적인 예시로. 하나, 둘, 셋. 훨씬 오래 걸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훨씬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빠르게 진입을 해야 될 때는, 상대편한테 빠르게 들어가 줄 때는 1번이 좋다라는 거. 그죠? 2번은 이 두 개의 중간 사이가 되겠죠. 느껴지십니까? 예.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잠깐만. 네, 여기서 이렇게 점프를 해볼게. 이쪽으로. 네, 여기 끝에 서가지고 여기 이쪽을 조준하고서 하나, 둘, 점프. 여기까지 날아오죠. 그죠? 근데 방금은 1번처럼 조준을 한 거고, 만약에 제가 이제 똑같은 곳을 보고서 훨씬 더 높이 한 요 정도 대각도로 조준한다면 아까보다 더 멀리 날아가죠. 그죠? 아까보다 더 멀리 날아가죠. 그리고 심지어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말씀드려. 방금 전에 점프는 제가 아무것도 안 누르고 한 거고, 이런 식으로 점프를 하면 더 멀리 날아가죠. 아까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프를 하는 그 하늘에서 봐봐. 하늘에서 왼쪽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 하늘에서도 방향을 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좀 더 멀리 날아가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점프를 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쉬프트를 쓰기 직전에 스페이스바를 눌러가지고 살짝 이렇게 뜬 상태에서 이렇게 점프 하면은 좀 더 멀리 날아가겠죠? 그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번 점프의 장점은 빠르게 갈 수 있다는 게 1번 점프의 장점이야. 그러면 3번 점프의 장점은 뭘까요? 3번 점프의 장점. 여러분 아까 윈스턴하고 디바의 점프의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지? 윈스턴은 점프를 쓰자마자 쿨다운이 돌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뭔 소리냐면 봐봐. 내가 이렇게 1번 점프를 해볼게. 1번 점프 봐봐. 땅바닥에 도착하는 순간 쿨타임이 몇 초 남는지 봐봐. 그러니까 6에서 5로 넘어가는 딱 그 순간이었죠. 땅에 닿자마자. 그러니까 한 5.5초 정도 남은 거잖아. 왜냐면 0.5초 만에 저기로 날아갔으니까. 그죠? 내가 만약에 3번 점프를 하잖아. 땅바닥 닿는 순간 4초. 다시 한번. 그러니까 내가 1번 점프를 하면 여기 땅바닥에 닿는 순간 내 점프 쿨다운은 5.5초 정도가 남아. 내가 만약 3번 점프를 해서 후 하고서 떨어지면 내가 지금 하늘에서 그 둥 떠있는 순간에도 이 순간에도 윈스턴 점프 쿨다운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땅바닥에서 땅바닥에 도착하는 도달하는 순간, 착지하는 순간에는 점프 쿨다운이 4초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뭔 소리냐면 땅바닥에 도착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 1번 점프보다 3번 점프가 1.5초 정도 더 빠르게 점프를 다시 쓸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번 점프를 썼어. 1번 점프 썼는데 상대편에 로도가 옆에 있어. 막 아나한테 점프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골목 뒤에 코너 뒤에 로도가 막 숨어 있었어. 우리들의 그 만인의 적 로도가 막 숨어 있었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은 이 로도가한테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겠죠. 막 이렇게 막 코너도 이렇게 막 피해보고 피해보고 막 방벽도 써보고 방벽에서 왔다 갔다도 해보고. 그쵸? 근데 이거를 몇 초 동안 해야 돼? 5초 동안 살아남아야 돼. 그쵸? 5.5초 너무 힘들죠. 근데 만약에 3번 점프를 하면은 이거를 4초 동안만 살아남으면 돼. 4초 동안 코너도 한 1초 2초 벌고 방벽으로 한 2초 벌고 그 다음에 됐다 이런 식으로 도망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가십니까 지금? 그래서 이 점프 쿨다운이 도착하는 그러니까 시간 기준으로 점프 쿨다운이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또 비슷한 상황 하나 얘기해줄까? 자, 내가 아나한테 3번 점프로 도착을 했다. 아나한테 3번 점프로 도착을 했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아나랑 이제 막 싸우고 있어. 아나 말고 딴 거 하자. 아나는 기동성이 없으니까. 자, 루시우한테 내가 3번 점프로 달려들어가지고 루시우를 이렇게 막 피를 깎고 있어. 그죠? 루시우가 막 반피도 안 남았어. 그죠? 근데 루시우가 스피드 부스트를 쓰더니 막 도망을 가요. 그치? 도망을 가면은 윈스턴이 못 따라가잖아. 스피드 부스트를 쓰면은. 그치? 근데 만약에 내가 1번 점프로 하면은 5.5초의 쿨다운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늦게 3번 점프보다 1.5초 늦게 시프트로 상대편을 쫓아갈 수 있는 거야. 루시우를.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3번 점프로 애초에 진입을 한 거면 상대편을 나중에 쫓아갈 때도 1.5초 더 빠르게 쫓아갈 수 있는 거야. 이해가세요? 그리고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내가 알기로 윈스턴 점프가 높이서 떨어지면 데미지가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오피셜은 아닌데 내가 알기로 그래요. 혹시 이거는 내가 한번 알아볼게요. 나는 윈스턴 모스테리라고 자부를 하는데 이거를 몰랐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차피 큰 차이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 막 비슷비슷할걸. 아무튼 그런 것들 보이십니까? 예, 쿨다운 관리가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짧은 쿨다운이에요. 디바보다 1초가 더 높지만 디바는 이동하는 시간, 그러니까 지속 시간 동안에는 쿨다운이 안 들어가. 근데 디바가 날아가는 지속 시간이 2초거든요. 2초에다가 쿨다운이 5초니까 사실상 7초야. 근데 윈스턴은 쓰자마자 6초야. 그러면 누가 더 짧아? 윈스턴이 더 짧아. 응? 이거는 팩트입니다. 팩트. 디바가 중간에 뭐 부스트를 끊으면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기동성이 좋은 탱커다. 근데 이게 탱커라고 하는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나중에 이따가 뒤쪽에 설명드리겠지만 윈스턴을 약간 특히 라인하르트 하시는 분들 중에서 윈스턴을 너무 막 탱커 같은 느낌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윈스턴은 그러면 안 돼요. 막 비열하게, 막 얍삽하게. 여러분들 철권 예전에 오락실에서 철권 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오락실에 철권 하시는 분 중에 헤이아치가 뒤로 가는 거 누르면서 두 번째 공격키 누르면은
그 막 막기 되면서 막 얍삽이 있거든요. 얍삽이 완전 빡치는 거. 얍삽이 그죠? 여러분들 그 게임마다 얍삽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윈스턴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얍삽하게 그 남들 막 짜증나게 어우 얍삽한 놈 저 비열한 더러운 자식 이런 느낌으로 게임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 윈스턴을 고품격으로 만드는 지름길이에요. 그쵸. 혹시 철권을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어떤 건지 알고 있을 거예요. 그 헤이아치 뒤로 가면서 막 그 주먹으로 막 하는 거 있어. 막 그 양아치 양아치가 아니라 그 얍삽이 양아치라니 그죠? 그거 막 맨날 100원짜리 넣고서 그 얍삽이만 쓰면은 막 옆에서 실제로 같이 게임을 하는 거니까 막 째려보고 막 뭐라고 하고 친구끼리 너 사람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 막 충고하고 그쵸? 그랬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예. 그죠. 자매품 폴의 분권. 다 아시는군요. 자매품 폴의 분권. 진짜 장난 아닙니다 이거. 데미지 50까지도 떠요. 데미지 50까지도 떠요. 어딨지? 데미지 50까지도 떠요. 최대 50. 똑같지 않잖아. 최대 50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다르다는 거 아니야? 그치? 안 그래?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직성의 근원이야. 수직성의 근원. 자, 이제 오버워치 캐릭터 한번 살펴볼까요? 겐지 수직적이고, 파라 수직적이고, 손보다도 약간의 수직성이 있고. 글쎄, 그러니까 탱커 중에서는 수직성인 히어로가 이제 디바랑 윈스턴 정도밖에 없고, 그죠? 그래서 수직성이 있는 캐릭터가 별로 없는데 윈스턴은 수직성이 굉장히 뛰어나죠, 그쵸? 굉장히 뛰어난 수직성. 그래서 그 수직성이 근원이다. 점프 이런 식으로. 그래서 2층 견제하기도 좋고 2층을 먹기도 좋고. 그래서 2층 컨트롤 특히 그래서 눈바니 뭐 볼스카야 아누비스 뭐 하나무라 이것점 혹은 또 뭐 있을까 뭐 지브롤터 그런 수직적인 맵에서 쓰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엠비어스가 여러분들 윈스턴을 쓰는 맵 딱 두 가지 여러분들 어떤 거 알고 있어요? 엠비어스가 윈스턴 쓰는 맵. 지브롤터랑 어떤 거? 그렇죠. 지브롤터랑 눈바니 두 개가 수직적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직적인 맵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드오그도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야 이거 점프팩을 이동기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막 이렇게 내가 예를 들어서 저 왼쪽 보석 공격하고 싶어. 공격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그러니까 해보는 거잖아 같이. 근데 점프를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물론 이게 공격할 수 있는 범위로 가는 건 맞죠, 그죠? 근데 이거는 올바른 정답이 아니야. 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윈스턴은 데미지가 한 명을 잡는 데미지가 너무나도 후졌어. 이거는 막 말이 안 되는 수준이야. 어떻게 데미지를 막 캐릭터를 어떻게 요 정도로 만드는지 진짜 막 너무 억울할 정도야. 이거는 내가 막 메르시랑 1대1을 하면 이기겠죠. 체력이 많으니까. 근데 아무튼 데미지가 정말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든 데미지를 우리가 더 넣어야 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데미지를 더 넣어야 돼. 그죠? 그래서 근데 윈스턴 점프팩이 최대 몇 데미지까지 나온다? 최대 50 데미지까지 나온다. 근데 실제로 50까지는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보통 한 30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 30 정도? 그러면 자 아까처럼 점프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점프를 하면 될까? 상대편한테 깔고 앉아야겠죠. 데미지를 입혀야겠죠. 데미지를 입혀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프를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죠? 점프도 아시겠지만 점프도 약간 넉백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튕겨냅니다. 그래서 점프 데미지를 입히는 게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 많은 윈스턴들이 안 하고 있어. 점프 데미지를 입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유일한 버스트 데미지야. 그러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막 어떤 스킬 뭔가 맞추면은 데미지가 막 30 이상 들어가고 그런 스킬이 정말 윈스턴한테 없어. 계속 꾸준하게 딜을 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버스트 데미지를 꼭 챙기셔야 되고 결코 단순한 이동기가 아니다. 물론 이동기로도 쓸 수도 있죠. 항상 데미지를 넣으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누군가를 죽이겠다고 들어가면 데미지를 넣으라는 소리죠.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뭐 윈풍참이라고 하는 거 있죠. 윈풍참이라고 하는 거. 그게 그 윈스턴의 부족한 버스트 데미지를 이제 메꿔주는 주요한 기술인데 어떤 거냐면 봐봐. 자, 여러분 기본 공격이죠. 기본 공격이 30 데미지인가 25 데미지인가 30 데미지일 거예요. 30 데미지 들어가죠, 그렇죠? 근데 이 윈스턴이 점프를 하고서 떨어지는 순간에 기본 공격을 쓰면 기본 공격 애니메이션이 캔슬이 돼요.
한번 보여줄게. 떨어지는 순간에 어이구 보셨어요 지금? 한 번 더. 기본곡이 안되죠. 기본곡이 안되죠. 네. 이 윈스턴 궁극기 사용 중에는 기본곡이 안됩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순간에 좀 빨라서 못 봤죠. 지금 약간 일부러 느리게 보여준 건데 이게 땅에 닿자마자 기본 공격 애니메이션이 캔슬이 돼요. 그래서 땅에 닿기 직전에 기본 공격을 쓰면 지금 이거 기본 공격 쓴 거거든요. 안 쓴 것처럼 보이지만 기본 공격 데미지가 30이 추가로 들어간 거야. 이해 가세요? 그래서 그 부족한 데미지를 메꿔줄 수 있는 주요한 스킬이 뭐냐면 윈풍차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기 있는 저쪽에 있는 보시 풀피죠. 풀피인 보스를 이런 식으로 가서 아이고 실수했다. 빨리 죽여. 민망하게 실수했다. 다시 한번. 저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내가 결코 윈스턴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같이 한번 볼게요. 태어나라.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게 30보다 좀 많은 데미지를 넣었죠. 그쵸? 대략 몇 정도 데미지를 넣은 거지? 한 65 정도? 70점 안 되는 데미지를 넣은 것 같은데 이게 점프팩이 한 30에서 35 데미지. 그 다음에 그 주먹 기본 공격이 30 데미지 넣어서 이게 윈풍참 그 버스트 데미지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버스트 데미지를 넣을 수 있다. 그쵸? 아나랑 소프트 잡을 때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상대편을 잡아주면 된다라는 거죠. 응?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또 많이 나오는 상황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윈스턴 점프를 어떻게 쓰면 좋을지. 자, 처음에 윈풍참으로 윈풍참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빡 하고 이제 아나 수면총 맞고 막 와 이렇게 쏘다가 상대편 이제 그 아나가 이제 막 자기 수리탄 쓰고서 막 도망가고 있어요. 그쵸? 여기는 아나를 내가 쫓아가야 돼. 그쵸? 쫓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점프팩으로 데미지를 또 넣고 싶지. 근데 만약에 여기는 지금 뒤에 벽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만약 여기가 뚫려있다고 상상을 해봐. 근데 여기서 이 정도 가까운 거리에서 내가 점프를 쓰면 이 상대편을 넘어갈 수도 있잖아. 다시 한번 내가 점프를 쓰면 이 상대편을 넘어갈 수도 있잖아. 넘어가서 점프팩 데미지가 안 들어갈 수 있잖아.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예를 들면 내가 저쪽 가운데 있는 봇 말고 내가 어딨어. 그래 여기 있는 이 봇을 내가 잡고 싶은데 점프팩을 써가지고 이렇게 방금은 데미지가 들어갔지만 그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점프한 위치가 좀 얘한테서 멀었기 때문에 데미지가 잘 안 들어간 모습이죠. 그쵸? 얼마 안 들어갔잖아. 그쵸?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가까운 거리에서는 뒤로 가는 S키 있죠. S키를 누르면서 점프를 하면 점프가 짧게 돼요. 이런 식으로 점프의 거리가 짧아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다시 한번 S키를 누르면서 하면 점프가 짧아져요. 이런 식으로 얼마 안 되죠. 그쵸? 이런 식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아나 마무리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것들 추가적으로 데미지를 넣기 위해서. 그죠?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해주실 때 윈풍참 해주시고요. 이해 가십니까? 됐죠? 그래서 방금 전에 그 마지막에 보여드린 것도 약간 1번 점프에 가까운 거고 3번 점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습관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봐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쏘고 있다. 근데 상대편이 막 날 죽일 것 같아. 막 호그가 날 갑자기 갈고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 느낌이 와. 그때 막 이제 하늘로 이렇게 도망을 가셔야겠죠? 도망을 가실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 뭘 할 수 있을까? 보여드렸는데 봐요. 점프를 할 때 1.5초에서 2초 정도 하늘에 머물죠. 그러면 뭐 하면 딱이냐면 재장전을 하면 딱이야. 재장전. 그쵸? 그래서 이 3번 점프처럼 약간 높이 점프하실 때는 재장전을 하는 습관을 기르자. 건강한 습관을 기르자. 아시겠죠? 왜냐면 총알 관리가 중요하다니까. 이 총알이 안 그래도 데미지가 잘 안 나오는 윈스턴이 이 총알 관리마저 못하면은 진짜 상대편 킬 잘 안 나오고 킬 결정력 안 나오고 막 그럴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런 사소한 디테일 하나하나가 명품 윈스턴을 만드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예, 중요합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방벽 생성기 볼게요. 방벽 생성기 보시면 13초 쿨다운인데 보면 그냥 13초 쿨다운이 아니라 봐봐. 방벽을 쓰잖아? 지금 쿨다운을 내려갑니까? 안 내려갑니까? 안 내려가고 있죠. 근데 방벽이 꺼지고 나서 쿨다운이 내려가요. 그 말은 뭐냐면 실제 방벽 쿨다운은 13초보다 길다라는 거야.
이해 가세요? 예를 들어서 이게 방벽이 제가 알기로 5초 지속시간이 있거든요. 5초? 볼게요. 5초 지속시간이 안 나와있네. 그죠? 알기로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초인가 보네. 어쨌든가 뭐 5초인가 6초인가 지속시간이 있는데, 이 지속시간을 고려하면, 이게 물론 이게 만약에 방벽이 깨지면 좀 더 빨리 그 쿨다운이 돌겠지만, 만약에 이 최대 방벽 쿨다운이 18초에서 19초까지 갈 수 있다라는 소리야. 이해 가세요? 근데 이 오버워치에서 18초, 19초 쿨다운이면 일반 스킬 중에서는 가장 높은 편이죠. 제가 알기로는 한조의 음파 화살이 20초고 이거를 제외하고서 가장 높은 쿨다운일 거예요. 맞죠? 예, 그거를 제외하고서 가장 높은 쿨다운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쿨다운이 짧은 것들, 로드골 갈고리나 뭐 그런 것들은 빠르게 돌려주시고, 뭐 아나의 수면총, 아나의 수류탄 같이 쿨다운이 긴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섬세하게 잘 그러니까 써주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윈스턴의 방벽도 마찬가지로 막 쓰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일단 들어가면 상대편이 나를 뭐 공격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일단 들어가면서 일단 방벽 쓰고 보는 거야. 습관적으로. 이게 좋은 습관일까요?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상대편이 아나가 수면총이 아직 있는 것 같아. 아나가 수면총을 쓸 것 같아. 그러면은 저렇게 들어가면서 방벽 쓰는 거 충분히 괜찮죠, 그쵸? 근데 만약에 상대편이 날 보고 있지 않는 위치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3번 점프를 하면서 이제 들어갔어. 근데 상대편이 아나가 나를 못 보고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습관적으로 방벽을 써주는 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방벽이 실제로 얼마나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상대편을 얼마나 방해할 수 있는지, 그런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계산을 하시고서 신중하게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윈스턴은 복잡한 캐릭터가 아니라 굉장히 스킬셋이 단순하기 때문에 이 스킬들을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 어느 시점에 쓰느냐가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나가 힐 못하게 막는 거는 아시겠지만 그 에이펙스 분석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에이펙스 분석 인베르도 있습니다. 제 유튜브에도 있고 이 분석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투 2에 타이무가 방벽으로 캐리를 하는데 이 방벽으로 캐리를 하는 게 아나를 5초인가 6초 동안을 이 방벽이 아나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계속. 그래서 아주 좋은 방벽입니다. 아주 좋은 방벽이에요. 그죠? 그래서 팁을 보호하는 능력이 그다지 탁월하진 않아요. 이게 제가 알기로 데미지 흡수하는 게 500인가 600을 흡수하거든요. 500인가 600을 흡수하는데 사실상 로도그 샷건 한두 방이면은 그냥 터지는 수준이죠. 그쵸? 그래서 아군을 보호하는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고 디바 매트릭스처럼 예를 들어서 뭐 나노 전술 조준경을 막 몇 초 동안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그쵸? 그래서 굉장히 아군을 보호하는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요. 물론 쓸 수는 있지만. 그래서 오히려 상대편 일부를 무력화시키는 데 쓰는 거 좋을 수 있고 주요한 CC를 한번 좀 예측해서 막아주는 거. 예를 들면은 내가 이렇게 점프를 떴는데 이 왼쪽에 있는 게 아나고 오른쪽에 있는 게 로도고야. 근데 로도가 나를 안 보고 있다가 내가 이제 아나를 때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로도가 날 봅니다. 그럴 때 로도가 날 보는 순간 갈고리가 날라오겠다 느껴지는 순간 이런 식으로 썰어나든지, 그죠? 이런 것들. 그래서 CC를 예측하여 막을 수 있다라는 거 좀 중요합니다. 수면총 같은 것들 특히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윈스턴은 막 그렇게 복잡한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탱킹 능력이 안 뛰어나요. 전혀 뛰어나지가 않아요. 이게 탱킹 능력이 윈스턴이 뛰어나지가 않은데 그래도 괜찮은 이유가 딱 한 가지인 게 기동성이 좋기 때문에 탱킹이 잘 안 돼도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런 느낌?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리퍼 같은 경우는 사실 윈스턴한테 막 그렇게까지 막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은 아닌 것 같아. 내가 경험에 비춰봤을 때는. 로드호그는 정말 힘든데 리퍼 같은 경우에는 1대1도 이길만 한 게 방벽을 켜놓고요. 방벽 컨트롤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면 그 리퍼가 방벽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방벽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막 그 윈스턴이 데미지를 넣으면 상대편 리퍼 입장에서는 윈스턴이 안쪽에 있으면은 나도 안쪽에 들어가서 데미지를 넣어야 되고, 그죠? 상대편 그 윈스턴이 바깥쪽에 있으면 나도 바깥쪽 나가야 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 뭐 2초 3초 정도 시간을 끌 수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런 방벽 컨트롤 같은 거 그 예전에 흔히들 많이 했죠. 근데 요즘에는 의미가 없는 게 로드오그 때문에 다 그 모든 게 좀 힘들어졌죠. 로드오그 때문에 기승전 로드오그 같은 그런 느낌이죠. 예. 그래서 방벽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대편 일부를 무력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게 어떤 소리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윈스턴 방벽 있죠. 윈스턴 방벽. 타이머의 방벽. 여기 안 나와 있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편 아나가 여기 있어요. 윈스턴이 방벽을 여기 깝니다. 그죠? 그리고 상대편이 아나가 이렇게 막 멀리 혼자 동 떨어져 있을 때 상대편은 뭐 이런 데서 싸우고 있다고 칩시다. 아니 뭐 이런 데서 싸우고 있다고 칩시다. 이때 방벽을 아나한테 이런 식으로 깔아주면 아나를 고립시킬 수 있으면 생각보다 이런 상황이 자주 나와요. 아나는 한 뭐 3초 이상은 이 방벽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팀한테 힐도 못 주고 방벽을 부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뭐 딜이 안 나오니까 아나 혼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수류탄도 못 쓰고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대편 하나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고립시킬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그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센스 있게 쓰시는 게 윈스턴의 그 실력이겠죠. 그래요. 이 방벽 이 정도면 될까? 더 설명할 게 있을까? 루시우 그 소리방벽 막혀요. 소리방벽 확실히 막힙니다. 그죠? 루시우 기본일도 맞고 이제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하늘에서 방벽을 쓰면 떨어지거든요. 방벽이 보여줄까? 떨어져요.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방벽도 나름 이제 쓸만한 경우가 있는데 이제 흔히 많이 나오는 경우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늘로 점프를 했어 높게. 근데 여기서 수면총을 맞아. 아니면 갈고리에 끌려. 근데 갈고리나 수면총 소리를 듣자마자 방벽을 쓰면 막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어차피 이 방벽이 하늘에 머무는 게 아니라 방벽이 이게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그 떨어지는 곳에 가도 이 방벽의 보호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점프를 했는데 수면총 소리 있었어? 방벽 쓰고서 이런 식으로 방벽 보호 받고 있죠. 그러니까 떨어지고 나서도 그죠? 그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벽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내가 까먹었다. 뭘 얘기하려고 그랬지? 저 뭐 소리 방벽 맞고 그리고 이게 뭐 대지 분쇄 같은 것도 예측해서 막는 거 되게 좋아요. 대지 분쇄 같은 거 예측해서 막고 이게 라인하르트들이 윈스턴 방벽에 대지 분쇄가 막힌다는 생각을 잘 못하거든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마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시의 분노인데요. 체력이 1000으로 증가하죠. 체력이 1000으로 증가하고 체력이 1000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총 체력, 그러니까 방어랑 체력이랑 합친 게 1000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쓰는 걸 보여드리자면 체력이 1000으로 증가하고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원래 피가 200이었어. 응? 200이었는데 만약에 내가 궁을 쓰면은 1000체력이 되겠죠. 방어까지 포함해서. 그러면은 체력이 몇 증가하는 거야? 800 증가하는 거죠. 그쵸? 근데 만약에 200인 상태에서 내가 힐 밴을 당한 상태라면 생체 수류탄을 맞은 상태라면 그러면은 원래 800이 증가해야 되는데 생체 수류탄에 맞았기 때문에 400만 증가해요. 반절만 증가합니다. 그래서 생체 수류탄에 맞았을 때는 궁을 쓰기가 좀 찝찝하죠. 왜냐면 반절밖에 체력이 증가 안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고. 그래서 나쁘지 않은 플레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쵸. 그러니까 생체 수류탄 같은 거를 여러분들 잘 계산을 하셔야 돼요. 제가 알기로 생체 수류탄 맞고서 바로 궁 쓰면은 1000 체력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 체력이 400인 경우에는 체력이 막 90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체력이 400이었어 궁 쓰기 전에. 근데 지금 힐밴 된 상태야. 그러면은 1000까지는 아니어도 막 900 가까이 체력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생체 수류탄을 맞은 상태에서 뭐 빠르게 그러니까 궁을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시면 궁을 먼저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빠르게. 그리고 체력
증가해서 생존력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체력이 증가해서 그러니까 생존력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점프 쿨다운이 바로 오거든요. 점프 쿨다운이 바로 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단 점프가 사용이 가능해. 그래서 점프를 하고서 궁극기를 쓰고 또 점프를 쓰면 2단 점프가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2단 점프 많이 아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거점으로 빠르게 가야 할 때 이럴 때 부담 없이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궁극기를 쓰는 도중에는 점프의 쿨다운이 6초가 아니라 2초예요. 2초. 그리고 참고로 궁극기가 끝날 때도 점프의 쿨다운이 초기화가 돼서 마지막에 궁극기가 끝날 때도 2단 점프가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대편을 밀쳐내는데 이제 기본 공격이 안 돼요. 기본 공격이 안 되고, 대신에 좌클릭의 데미지가 40이 됩니다. 40. 40이라서 데미지가 막 그렇게 센 건 아닌데, 그래서 이 윈스턴 궁극기를 어떤 상황에 쓰면 좋냐면, 일단은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40의 데미지를 내거든요? 40의 데미지를 내는데, 잠깐만. 이게 40의 데미지를 내는데 상대편을 밀쳐낸단 말이야. 밀쳐내면은 내가 좌클릭을 주먹질을 계속 할 수 있을까? 똑같은 상황한테? 다시 한번. 그러니까 만약에 궁극기를 안 쓴 상태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딜을 넣는 게 가능하죠. 이해 가세요? 근데 내가 만약에 궁극기를 쓴 상태면 내가 상대편한테 데미지를 넣어버리면은, 주먹으로 밀쳐내면은 상대편이 벽에 막 이렇게 코너링 되는 게 아닌 이상에는 상대편이 날아가니까 딜을 꾸준하게 넣기가 힘들죠. 그쵸? 그래서 딜링용이 아니야. 약간 궁극기는 딜링용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궁극기로 딜링을 한다라는 거는 이제 굉장히 상황이 한정적입니다. 상대편이 코너 같은 데 이제 몰렸을 때,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벽에 밀치는 그런 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같은 거. 그럴 때가 아니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게, 나노 부스트를 받으면 나노 받았으니까 궁 써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노 받았으니까 내가 궁 쓰면 뭐 데미지를 더 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나노 받았으면 그냥 이렇게 윈스턴 테슬라 건을 하는 게 오히려 데미지가 더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봤을 때. 그래서 나노 받았다고 막 궁 쓰지 마시고, 이렇게 가능하시다면 테슬라 건으로 일반 기본 공격으로 공격을 하시는 게 데미지를 좀 더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코너링이라고 하는 거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한번 보여드리자면, 자, 이렇게 실 내에서 이런 식으로 궁을 써가지고 상대편을 밀쳐요. 밀치면 구석으로 계속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벽 쪽에, 코너 쪽에 이렇게 몰리면 여기서 넉백은 되는데, 상대편이 계속 이쪽 벽 위쪽으로 밀리니까 여기서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뭐 상대편 라인이 됐든 뭐 자리아가 됐든 아나가 됐든 뭐가 됐든 계속 이런 식으로 코너링을 하는 거지. 그치? 그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코너링 하실 때 팁이 뭐냐면, 코너링 하실 때 그냥 평타만 누르고 있지 말고 중간에 점프를 섞어주세요. 점프가 궁극기 쓰면 2초마다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점프 딜도 한 20, 30씩 계속 섞어주시면서 계속 이렇게 밀쳐주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것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데미지 용도라기보다는 약간 CC 용도, 그리고 생존력 용도, 그리고 그런 생존성과 기동성을 활용해서 거점 및 화물 수송에 특화되어 있는 스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것도 이제 상대편에 만약에 로도가 있으면, 아무리 체력이 1000이라고 하지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이거는 모두 로도가 없는 경우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사실상.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기본 스킬들을 살펴봤고요. 점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점프를 어떻게 쓰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잘하는 윈스턴이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윈스턴을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보시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생존력이에요. 생존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라인하르트를 주로 하시는데, 윈스턴을 가끔 하시는 분들 보면은 너무 탱커처럼 플레이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약간 얍삽하게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무엇이 나를 죽일까? 내가 수면총 맞고 여기서 힐벤 맞으면 죽겠다. 그러면은 그 수면총을 무조건 피하거나 아니면은 뭐 방벽으로 막든가 그런 플레이를 해야 되고, 상대편이 내가 저쪽에 가면 로도가 있겠다. 그러니까 무엇이 나를 죽일 수 있을까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어디에 가면 살 수 있을까? 내가 저쪽 힐팩을 가면 살 수 있을까? 내가 저쪽 코너에 가면 살 수 있을까? 내가 저쪽 2층에 올라가면 살 수 있을까? 내가 저쪽 아나한테 가서 그러니까 우리 아나한테 시야를 보여주면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형 활용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
코너를 활용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언패물, 박스나 기둥 같은 걸 활용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서 최대한 사셔야 돼요. 그리고 그 수직적인 이점을 활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그 만약에 로도그랑 싸우는데 로도그가 날 죽일 것 같아. 그러면은 만약에 수직적인 맵에 2층으로 올라갈 수 있으면 2층으로 도망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로도그가 순간적으로 쫓아올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그 수직적인 이점을 계속 활용해 주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여러분들이 많이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 윈스턴은 기본적으로 땅을 좋아하면 안 돼. 땅을 좋아하면 안 되고 하늘을 좋아해야 돼. 하늘을 좋아해야 돼. 다시 한번. 윈스턴은 기본적으로 땅을 좋아하면 안 되고 하늘을 좋아해야 돼. 하늘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권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가 막 여러분들이 수비측이에요. 상대편이 이쪽에서 막 공격이 온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코너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내가 좀 좋아하는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약간 2층에 있는 거야. 2층에 이런 식으로. 상대편이 이제 공격이 오겠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상대편이 이제 막 진입을 해. 막 들어와. 이니시를 걸었어. 그때 살짝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아나를 이렇게 막 물어주다가 상대편이 이제 다시 나를 이제 보고 나를 포커싱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방벽 쓰고 버티다가 안 되면은 바로 이렇게 점프 다시 2층으로. 그다음에 상대편이 또 나를 안 보고 있으면은 너네 나 안 보고 있지? 나 안 보고 있지? 우리 팀이 싸우고 있지? 내려가가지고 또 귀찮게 하고서 나를 본다. 또 도망가. 이런 식으로. 얍삽하게 비열하게. 왜냐면은 내가 이렇게 2층으로 도망가면 너네들 할 게 없거든.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런 플레이 좋아요. 그리고 딱 그 2층에 애초에 2층에 있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애초에 2층에 있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봐봐. 내가 만약에 상대편이 이제 아나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점프를 해가지고 아나한테 진입을 했어. 근데 만약에 상대편 로도그가 나를 막 바로 보기 시작해. 그러면은 내가 4초 동안은 로도그랑 상대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초 동안 내가 살 방법이 없는 거 아니야? 점프팩이 없으니까. 그쵸? 근데 만약에 내가 점프팩으로 진입한 게 아니라 하늘에서 그냥 그 높은 2층 지형, 3층 지역에서 떨어지면서 이렇게 진입을 하면 상대편이 나를 바로 보면 바로 점프로 도망갈 수 있어.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도 뭐 이제 미로나 탑급 윈스턴들 어썸가이 선수나 그런 선수들을 다 보면 2층에 있다가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딜 넣고서 바로 이렇게 다시 점프. 귀찮게만 하고서 너네 나 좀 봐라. 너네가 나 안 보면 내가 너네 하나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하는 식으로. 귀찮게. 그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상상을 해보시면 이게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공격하는 팀 맥클이야. 근데 여기 지금 윈스턴이 있는 걸 내가 모르고 있었어.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막 이제 막 상대편을 막 쏘고 있는데 갑자기 윈스턴이 뒤에서 지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앞에 있는 적들도 봐야 돼. 되고 뒤에 있는 윈스턴도 봐야 돼. 까다롭죠. 그쵸? 까다롭죠.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윈스턴을 보니까 윈스턴 바로 도망가 버려. 어그로 끌고. 그쵸? 이런 게 바로 어그로 플레이. 미로의 어그로 플레이라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원천이 이런 식으로 2층 지형, 수직성, 그 높은 지형 활용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합니다. 지형 활용, 포지셔닝, 수직적 이점 활용. 애초에 2층에 좀 땅보다는 그 높은 곳에 자리 잡는 것 이런 것들 중요하고요. 그리고 타겟 선택인데 여러분들 윈스턴으로 로도그를 때리면 로도그가 죽을까? 과연 로도그가 죽을까? 안 죽어요. 윈스턴으로 디바를 때리면 디바가 죽을까? 잘 안 죽죠. 물론 팀하고 협력하면 죽이겠지만 거의 안 죽잖아. 그치? 그러니까 타겟 선택을 잘해야 돼. 내가 죽일 수 있을 것인가? 나 혼자서. 아니면 우리 팀이 같이 때리고 있으니까 얘를 녹이면 될 것인가? 그러니까 윈스턴은 별게 없어. 그러니까 그 누구를 때리느냐, 어느 상황에서 뭐 그런 조그마한 그 차이들이 윈스턴의 그 디테일함들이 차이를 만드는 거죠. 타겟 선택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때릴지, 그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인지 능력이야. 인지 능력. 이게 1번 생존력하고도 그러니까 연관이 되는데, 봐봐. 여러분들이 2층 높은 지형에 있으면 장점이 뭐야? 봐봐. 내가 지금 이렇게 있으면 점프를 하면 시야가 넓어요, 좁아요? 시야가 넓지. 다시 한번 보여줄게. 시야가 넓잖아. 보이세요? 시야가 넓다고. 됐어요? 그러니까
이 넓은 시야를 활용해가지고, 우리 팀 아나 여기 있고, 상대편 아나 여기 있고, 로도고 여기 있고, 그러면 내가 로도가 여기 있으니까, 로도고 갈고리 범위는 이 정도고, 내가 상대편 아나한테 뭐, 물러가면은 이 정도에 있으면 되겠다. 근데 내가 상대편 아나를 물러갔을 때, 우리 팀 아나한테 힐을 동시에 받으려면 이 정도 위치에 있으면 되겠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점프해서 딱 보고서, 오케이, 이러고 가면 되겠다. 이걸 느끼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그러니까 일어나고 있는지 계속 지속적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인지 능력, 상황 판단 능력, 그리고 넓은 시야, 높은 지형, 그러니까 관전자의 시점이거든요. 이게 쉽게 말해서 하늘에서 바라보잖아. 이게 바로 관전자 시점 아니야? 관전자의 시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윈스턴은 그거를 적극 활용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좋은 인지 능력을 갖고 그 인지 능력을 바탕으로 좋은 상황 판단을 하는 능력을 갖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나 힐, 우리 아나 어딨어? 아나 위치 확인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윈스턴은 보통 이제 주로 다이브 조합에 안에 쓰기 때문에 겐지나 트레이서 혹은 뭐 파라랑 같이 상대편은 포커싱 하는 능력. 누구 잡아요? 누구 봐봐. 윈스턴이 누차 얘기하지만 딜이 세요, 약해요. 딜이 엄청 약해요. 딜이 엄청 약하면 혼자서 아나를 잡기가 어려워. 1대1이면 뭐 쉽겠지만은 상대편이 막 아나를 보호하고 그러면 진짜 잡기 어렵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도 우리 팀 데리고서 우리 팀이랑 같이 포커싱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너무 중요합니다. 자리아님, 저 들어갈게요. 방벽 주세요. 하나, 둘, 셋,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방벽. 그죠? 이해 가십니까?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다른 캐릭터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 그 다음에 팀과의 협동 능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닌자 원숭이 말씀드렸죠. 닌자 원숭이. 상대편이 이제 숨어있다가 닌자처럼 숨어있다가 상대편이 이제 들어온다 그러면 살짝 뒤를 봐가지고 안녕 인사해주고서 이런 식으로 잡고 보면 이제 나를 공격하기 시작하면 닌자가 어떻게 해요? 닌자가 정면에서 싸우겠습니까? 아니죠. 도망가겠죠. 이런 식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닌자 원숭이. 닌자 거북이 말고 닌자 원숭이.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메인 탱커가 아니라는 마인드. 얍삽하고 비열하고 막 치사하고 더럽고 막 그런 느낌으로 플레이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오늘 제가 말도 많이 더듬고 좀 천천히 진행을 한 것 같은데 지금 혀가 갈수록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약도 바르고 막 했는데 혀가 너무 아파요 지금. 말하다가 계속 아파가지고 막 말을 멈추고 있어. 제가 오늘 좀 강의 천천히 진행하고 중간에 좀 말도 많이 더듬고 그런 거 죄송해요. 제가 평소에도 말을 약간 더듬긴 하는데 혀가 너무 아파가지고 좀 미칠 것 같아요. 제가 방송을 또 지금 한 며칠째 안 쉬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계속 안 쉬고 하고 있어. 그리고 코칭을 지금 거의 막 16명? 17명? 막 그렇게 신청을 해주셨어요. 코칭을 많이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유료 코칭 그렇게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코칭 영상 찍고 막 코칭 뭐 실제로 해드리고 막 이제 하고 있는데 혀가 말을 안 멈추니까 혀가 아픈데 왜 이렇게 아프냐. 여러분들 밥 드실 때 식사하실 때 혀 깨무는 거 조심하세요. 아시겠죠? 혀 깨무는 거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팁 하나 드리자면 봐봐. 상대편에 여기에 이제 위도메이커 있다고 생각해봐. 내가 위도메이커 잡으러 가고 싶어. 응? 위도메이커를 내가 잡으러 가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점프할래요? 1번 점프할래요? 3번 점프할래요? 크게 상관은 없어요, 사실. 그거는 크게 상관없는데, 점프할 때, 이렇게 점프를 하잖아.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가다가 헤드샷 맞아요, 헤드샷. 여러분, 위도메이커가 헤드샷 하면 몇 데미지죠? 아파. 위도메이커 헤드샷 하면 몇 데미지지? 위도메이커 헤드샷이 120에 2배면 240이네. 240이네. 뭐지? 250% 알고 있었는데 250은 안 뜨나? 아무튼 그러니까 좀 세지 않습니까? 세죠? 그죠? 위도메이커가 헤드샷 240이면은 윈스턴 반피거든요? 근데 윈스턴이 체력이 반피가 되면 위도가 생각보다 1대1을 할만해요. 위도가 잘 쏘면. 그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뭐냐면 꿀팁인데 이거는 프로 선수들도 제가 알기로 미로 선수랑 어썸가이 선수들도 잘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예전에 C9에서 클라우드9에서 립 선수 전에 데베 선수라고 있었어요. 데베 선수라고 있었는데 근데 헤드샷 2.5배야? 오케이. 헤드샷 계속 다르구나.
여러분들이 저보다 잘하시네요. 여러분들이 코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민망합니다. 민망합니다. 아무튼 헤드샷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윈스턴이 체력이 반피도 안 넘는 거 아니야? 쉽게 말해서. 그러면 그 위도우를 1대1 상당히 힘들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날아가는 도중에 잘 봐요. 내가 하는 거 잘 봐요. 날아가는 도중에 상대편 위도우 저기 날아간다. 날아가는 도중에 내가 지금 뭐 했어? 이런 식으로 날아가는 도중에 엉덩이를 보여주면 날아가네요. 엉덩이를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날아가자마자 일단 점프를 시작하면은 방향을 일단 무조건 그쪽 방향으로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날아가는 도중에 그 점프 이쪽 방향으로 하고 날아가는 도중에 바로 그 180도 돌아요. 180도 이렇게 하면은 헤드샷을 못 쏴. 엉덩이 보여주기. 이해갑니까? 이거는 이제 그 미로 선수도 안 쓰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프로 선수들 중에서 이거 쓰는 사람이 없어요. 예전에 클라우드9의 데벳 선수 정도만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런 것도 좀 하나의 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근데 이게 이 엉덩이 날아가는 거의 단점은 뭐냐면 상대편이 뭘 하는지 못 봐. 내가 시야가 없어. 시야가 없는 게 단점이야. 이렇게 하면은 날아가는 도중에 어떻게 하는지 못 보잖아. 그래서 상대편이 뭐 아나수면총을 쓸지 뭘 할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그게 좀 단점이고, 그거를 제외하면 뭐 헤드샷 안 맞는다는 장점이 있겠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로도그가 뒤로 도와가지고 그 회복하는 그런 느낌이랑 비슷한 거죠. 그쵸? 예. 별건 아니지만 그 많이 쓰는 사람이 못 봐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 정도 하면 그 윈스턴 기본 강의는 본 것 같고요. 이제 같이 여기 있는 동영상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동영상들. 저희 오늘 그 동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윈스턴 하실 때 여러분들 죽을 것 같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 보고서 점프하죠. 그쵸? 여러분들이 윈스턴으로 죽을 것 같으면 하늘을 보고서 높은 곳으로 점프를 하죠. 그쵸? 어그로 빼고 막 살라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윈스턴으로 할 때 힘이 들 때 어디를 보면 된다? 하늘을 보면 된다. 다시 한번 힘이 들 때 하늘을 보면 된다. 노래 듣고서 같이 시청자 영상 함께 보시죠. 이제 다시 울지 않겠어. 더는 슬퍼하지 않아. 다신 외로움에 슬픔에 난 흔들리지 않겠어. 더는 약해지지 않을게. 많이 아파도 웃을 거야. 하늘에서 정의가 빗발친다. 보여도 날 위로하지 마. 가끔 나 욕심이 많아서 울어야 했는지 몰라. 행복은 늘 멀리 있을 때 커 보이는 걸. 힘이 들 땐 하늘을 봐. 나는 항상 혼자가 아니야. 비가
오케이. 힘이 들 땐 하늘을 봐. 힘이 들 땐 하늘을 봐. 제가 아주 약간 아재 말투 점점점 윈스턴 시즌 제가 옛적 시즌 1에 점점점 윈스턴 할 때 도움을 많이 받았읍니다. 늘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추억이 깃든 노래입니다. 여러분들도 화이팅 했으면 힘이 들 때 하늘을 보고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화이팅 점점점 여러분들도 힘이 들 때 하늘을 보고 예, 이렇게 한번 올려볼게요. 네, 좋아요까지 이렇게 눌러주는 센스, 그쵸? 자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그 힘들 때마다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멀리 있을 때 커 보이는 걸 힘이 들 땐 하늘을 봐. 예, 힘이 들 때는 하늘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윈스턴 할 때 힘이 들 때는 하늘을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이제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